자, 이제 2강으로 들어가네요. 496쪽. 양도 또는 취득시기.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왜 필요할까요? 양도세 계산할 때는 보유기간을 따져야 돼요. 보유, 가지고 있는 기간, 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보유기간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취득일은 취득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취득세도 취득일이 있죠? 여기서는 양도소득세의 취득일을 얘기한다. 취득세 취득일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시험자에게는 거주기간을 물어봐. 거주기간은 딱 하나. 주민등록표로 따지는 거야. 거주, 실거주. 그래서 거주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까지 따져.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가 안 되고 이 보유기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거주기간은 실거주, 주민등록표로 따져요.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까지 따지고 지금부터는 뭐를 배운다? 보유기간.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첫 번째 줄 세금이 달라진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인 거래. 1번 일반적인 거래가 뭐야? 사고 파는 매매야. 매매. 사고 파는 매매. 일반적인 거래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요? 계약금 줍니다. 계약일. 그 다음 중도금 주죠?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 대금 끝났다. 청산. 잔금 청산일. 그 다음 등기 접수일.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종료가 되네요. 이렇게. 그럼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소유권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원칙이 뭐다?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뭐야? 잔금 청산일이야.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그러나 등기 접수일 하면 안 돼. 예외야. 예외. 그럼 등기가 잔금 전에 일어나죠? 잔금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 접수일이야. 결국 둘 중 비교해서 빠른 날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원칙을 물어볼 때는 뭐다? 대금 청산일이다. 그러나 불분명하거나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간다? 등기 접수일로 간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뭘로 간다? 등기 접수일. 오른쪽 꼭대기 나왔잖아요. 일단은 큰 거를 먼저 잡아가요. 꼭대기. 분명하지 않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등기 등록 접수일. 주식 같은 경우는 등기 대상이 아니죠? 명의계사일. 오른쪽. 그 다음 중요한 거는 2번이네. 대금 청산 전에. 등기가 빨리 왔죠? 빠른 날. 등기 등록 접수일. 나왔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대금 청산일은 잔금 청산일이죠? 뭘로 볼까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일까요? 계약상 대금 청산일일까요? 대금 청산일, 잔금 청산일은 양도세는 이해로만 간다. 절대로 계약서를 인정 안 해요. 물어볼 때 대금 청산일은 사실상 잔금 청산일이에요. 왼쪽으로 다시 왔어요. 원칙 앞에 사실상을 적으라고요. 왜 계약상을 인정을 안 해? 속이니까. 속이잖아. 계약서는.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 금융거래를 한 날이에요. 계좌이체 등을 한 날.
계약서는 뜯어 고치잖아, 보유기간을. 원칙은 집 하나야. 원칙은 집 하나. 몇 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아. 9억까지는. 9억까지는 비과세 받지? 그럼 하루가 모자란 거야, 날짜가. 하루 늘릴 수 있잖아, 계약서로. 그러니까 금융거래로 실제로 주고받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이다. 이날. 그럼 이날이 불분명할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접수일. 분명하지 않을 때는 뭐다? 금융거래를 안 한 거야. 그럴 때는 등기접수일. 빠를 때도 뭐다? 등기접수일.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써요. 보유기간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이 날이 매수자는 뭐다? 취득일이 돼. 알아들었죠? 매도자는 나중에 팔 때 양도일이 된다, 그 뜻이에요. 나중에 팔 때 매수자는 이 날이 취득일이고 매도자는 바로 뭐가 된다? 양도일이 된다.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 언제요?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은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묶어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자, 6년 만에 상가 팔았다. 6년 만에 상가 팔았다. 취득일 언제야?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언제야? 잔금 받은 날. 묶어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래. 그 다음, 거기 이제 중요한 게 나왔네. 이 경우, 4, 9, 6.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경우가 뭐다? 이 경우 나왔잖아. 대금 청산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 자산에 대금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수도 및 양도세의 부가세가 농어촌 특별세지? 양도세의 부가세는 뭐야? 농어촌 특별세. 감면받으면 농특세 20% 내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포인트가 뭐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대금 청산일 따질 때는 마지막 줄 뭐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제외한다. 마지막 줄. 찾았어요? 제외한다. 자, 실질 준 날이 5월 18일이야. 알아들었죠? 계약상은 뭐 5월 19일이야. 그럼 원칙은 취득일 양도일이 언제야? 5월 18일이라고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한다고요, 계약상은.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네. 양도 가액이 있어. 7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 가액이 얼마야? 7억. 양도 가액이 7억이죠? 그러다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5천만 원이 나왔어. 원래 양도세 5천만 원은 누가 부담하는 거야? 매도자가. 근데 이거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죠? 예를 들어서 6월 20일 날 5천만 원 부담하겠다 이거지. 자, 그럼 잘 들어야 돼요. 양도가액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7억 5천만 원이 돼. 그러나 날짜 따질 때 요거 6월 20일 날 5천만 원 부담했죠? 이 날짜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날짜가 언제예요? 이날 5월 18일에서 제외한다고요. 양도가액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양도가액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5천만 원 포함한다. 양도 시기 따질 때 이 날짜 6월 25일은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요게 제외야. 요게 이게 법조문이. 이 경우가 뭐야, 책에? 대금청산일, 양도시기. 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제외. 이 경우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대금청산일, 양도시기. 그 양도가에게는 어떻게 한다? 왜 포함해? 많이 거두려고. 이 날짜, 즉 양도시기 따질 때 이 날짜는 어떻게 한다? 제외. 왜 제외? 빨리 거두려고. 이 날이 그냥 5월 18일이 양도시기이라고요. 6월 20일. 이거는 제외. 자, 양도가에게는 왜 포함해? 많이 거두려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양도, 날짜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 왜 제외? 빨리 거두려고. 그 양도일은 원래 언제가 된다? 5월 18일. 그래서 그 밑에 제외한다는 거는 어디에서 제외한다는 거야? 대금 청산일에서 네 글자로 줄여서 뭐다? 양도시기. 이 경우가 뭐라고요? 대금 청산일. 시험장에 가면 양도 시기를 따질 때는 제외한다. 이 날짜 제외한다고요. 그러나 가액 따질 때는 뭐다? 포함해서 많이 거둬요. 다시 한번 왜 양도가액은 포함해? 많이 거두려고. 왜 날짜는 제외해? 빨리 거두려고. 자, 여기까지가 기초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야. 다 한 줄이야, 나머지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특수한 거래. 장기할부 조건. 자,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뭐다? 장기할부. 여기서 장기할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다? 1년 이상. 그럼 원칙은 뭐야? 원칙은, 양도일이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지? 장기 할부야, 할부. 그 원칙은 뭐다? 양도일이. 이날이잖아. 그럼 장기로 썼기 때문에 100년도 쓸 수 있잖아. 세금 못 걷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안 간다. 그래서 셋 중에 빠른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빠른 날이 꼭 들어가야 돼. 법조문대로. 그래서 장기할부 조건으로 매매하면 대금 청산일과 상관이 없다. 인도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빠른 날이 꼭 들어가야 돼. 하나, 둘, 셋, 중빠른 날. 자, 여기 보자고요. 계약서를 5년 썼어. 그럼 원칙은 5년이 돼야 잔금을 받지? 그럼 이 날이 양도시기잖아요. 그럼 5년 기다려야 돼. 세금 띠기잖아. 그럼 매도자와 매수자는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먼저 해줄 수도 있지? 또는 인도를 먼저 해줄 수도 있죠? 또는 뭐다? 사용 수익을 먼저 할 수도 있어. 대금 청산 전에. 그래서 소, 인, 사, 중 빠른 날이에요. 그럼 인도를 먼저 해줬어. 그럼 인도를 먼저 해주면 이 날이 뭐다? 매수자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취득일이 되고 매도자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양도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법은 왜 만들었다? 대금 청산까지 못 기다린다. 대금 청산 전에 빨리 걷겠다. 약자가 뭐라고? 소, 인, 사, 중 빠른 날. 이 학원 건물이 50억짜리야. 알아들었나요? 계약서를 5년 썼어. 그럼 매도자, 매수자는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먼저 넘겨줄 수도 있죠? 매수자가 사용을 먼저 할 수도 있죠? 이런 날이 취득일, 양도일이다. 대금 청산일과 관계가 없다. 간단하잖아. 한 줄씩. 자, 그 다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을 항상 양도세를 배울 때는 팔아먹었다. 그럼 취득일 결정해야지? 그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원칙이 뭐다?
허가받고 지어야 돼. 그러나 허가받고 지었을 때 취득일은 언제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았어.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지? 무허가는 사용승인이 안 떨어져. 무조건 무허가는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허가받았을 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고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시기. 그럼 양도일은 언제야? 양도일은 똑같잖아. 잔금 받은 날. 똑같으니까 안 나와. 뭐 알아보려고 나온 거야? 취득일 정하려고 양도세에서. 양도일은 똑같아. 언제라고?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라고요. 취득일 결정하려고 나온 지문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 적지 마세요. 지금 이거 보고 막 여기만 보고 있어. 자, 봐. 여기서 간단하게만 딱 뭘 양도. 요거 하니까 미안해서 진도를 양도 시기 따질 때는 뭐다? 제외. 양도 가액 따질 때는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뭐다? 포함.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적으니까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상속증이요. 왜 나왔다? 취득일 결정하려고. 양도일은 언제야? 잔금 받은 날이고, 항상.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개시. 증여는 증여 받은 날. 절대 계약이라면 안 돼요. 왜? 받아야 재산이 생기잖아. 재산이 있어야 세금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상속은 상속개시일. 사망일. 증여는 계약이라면 안 돼요. 양도세는 받아야 돼. 받아야 재산의 가치가 있어서 세금 계산이 들어가죠? 이 취득일이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야? 둘 다?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라고요. 그건 안 나와. 똑같으니까 취득일 결정하려고 나왔다. 자, 넘어가죠. 몇 개 없네요. 그죠? 몇 개 없어. 자, 좀 두 개만 더 하자고. 너무 허전하잖아. 그죠, 이거? 몇 개 없어. 자. 없어요. 환지 처분된 토지. 환지 처분된 토지는 양도가 아니잖아. 이거를 팔면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보지? 그럼 환지 처분된 토지를 팔았다. 잘 봐요. 세문한 땅을 주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이렇게 네모난 땅을 받고 그리고 매각했다. 그럼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보잖아요. 그럼 양도일은 언제예요? 잔금 받은 날이고. 그럼 취득일은 언제일까?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를 주고 법에 의해서 절반 권리면적 500제곱미터를 받았어요. 권리면적만큼 받았지? 그럼 이거를 판 거야. 그럼 양도일은 언제라고? 잔금 받은 날. 그럼 취득일은 이날이 아니라 이날이다 이거지. 그럼 이날이 언제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그럼 가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0제곱미터 했을 때는 1억이었어. 500제곱미터 대를 받으니까 3억이었어. 그리고 4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야? 4억. 그럼 취득가액은 1억으로 한다 이거지. 땅값이 올라가니까 세금 많이 걷겠다 이거지. 그래서 1억에 취득해서 4억에 판 걸로 봐.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취득가액을 낮추겠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다? 취득가액을 낮추는 거야, 낮추는 거.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자, 근데 이게 권리 면적만큼 받았잖아. 근데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지.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럼 500제곱미터가 나중에 이거를 뭐다? 400으로 결정됐어. 또는 600으로 결정됐어. 원래 권리 면적이 몇 제곱미터였어? 500. 근데 400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환지야? 감환지야. 그럼 600은 100을 덜 많이 받았지? 증환지야. 그럼 100제곱미터가 차이가 나잖아. 그럼 400을 받으면 감환지, 600을 받으면 증환지잖아. 그럼 500은 세금이 없어. 그럼 100제곱미터를 덜 받았지. 덜 받은 거는 뭐다? 청산금을 수령한다 그래. 100제곱미터만큼. 그리고 100제곱미터만큼 많이 받았지? 이거는 청산금을 지급한다 그래. 그럼 100제곱미터 덜 받았다. 100제곱미터를 팔아먹었다고 보는 거야. 양도일. 100제곱미터를 더 받았지? 이거는 100을 취득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일, 양도일. 그래서 이 100제곱미터는 양도일과 취득일이 어떤 날이다? 이날. 이날이야, 이날. 과거로 안 돌아가요. 이날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환지처분 공고일에.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책에는 없지만 1월 달에 배운다고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과거로 돌아가요. 환지 전 토지 일. 그러나 증가 감소가 나오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로 돌아온다.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뭐다? 다음 날이 꼭 들어가야 돼. 다음 날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길이라 그래요. 이길. 이렇게.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다? 권리면적이야. 과거로 돌아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취득가액을 낮추겠다는 뜻이에요.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환지 전. 그러나 증가 감소가 나오면 과거로 안 돌아와 청산금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현실로 돌아오지.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취득일, 양도일이다. 그 다음 문제 풀 때 증가 감소가 없다 그러면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 증가 감소가 있다 그러면 공법용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시험은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합니다. 다음 날. 세 글자로 다음 날.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 길. 아주 잘하네요. 오늘따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하자고요. 하나. 자, 뭐가 있다? 취득시기 의제. 의제가 뭐다? 본다. 네 글자로 취득시기.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일. 아, 이거 세 글자로 취득일.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금청산일. 용어 정리. 세 글자로 이렇게. 네 글자로 취득시기,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금청산일. 자, 취득시기 의제. 자, 취득시기 의제. 잘 봐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어요. 부동산상 권리
기타 자산. 우리가 여기까지가 몇 호 자산이에요, 이거? 1호 자산,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부동산상 권리는 두 가지를 합친 거지? 이용 권리, 취득 권리, 지전 임의, 각종 취득 권리, 그 다음 기타 자산.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언제 취득했어? 1984년 12월 31일 전에. 옛날에 취득했다고요. 그럼 이에는 실지 취득일을 무시하고 실지 취득일과 상관없이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의제. 이렇게. 1호 자산이야. 1호 자산. 여기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실지 취득일과 관계없이 언제 취득일로 본다?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왜? 이거 뭔 뜻이다? 옛날 취득한 거는 언제 취득일로 본다?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가액을 높여주겠다는 뜻이죠? (62년도에) 강남 땅이야. 강남 논밭이었죠? 5,000평을 샀어. 5,000평. 5천만 원. 10,000평도 살 수 있어. 이렇게. 62년도에 강남 땅 5,000평을 샀다고. 5천만 원이야. 이 당시에 몇천 원이야, 한 평에. 원래 평수를 쓰면 안 되지만 쌌을 거 아니에요. 그죠? 6.25 끝난 지 10년 조금 지났잖아요. 5,000평? 10,000평? 자, 이거를 계속 갖고 있다가 계속 갖고 2020년도에 양도를 합니다. 계속 보유하다가 양도를 해. 5천만 원짜리가 땅값이 수백 배 뛰었겠죠? 수천 배 뛰어서 5,000평. 그 다음 양도에 1조 원이야.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야? 1조 원. 1조. 취득가액은 원래 얼마야? 5천. 그럼 이게 비사업용 땅이라면 절반이 세금이야. 5천억이 세금이라고. 그러니까 남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세금 내는 것만 생각하지 사람십니까? 요즘 부산 좀 조용해요? 핫한지요? 한바탕 이렇게 바람이 싹 불고 지나갔잖아요? 돈 벌 사람 다 벌어버렸어요. 그죠? 참, 우리나라 웃겨.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다 규제 지역으로 묶었잖아. 그럼 어디 남아있어, 지금? 제주도. 강원도 남아있어. 이제 투기꾼들이 어디로 가? 강원도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하는 걸 망설이지? 망설이니까 뭐다? 양도세를 줄여주겠다. 그럼 양도세를 줄이려면 이 취득가액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 시기. 그럼 이때는 5천만 원이었지? 그래서 85년 1월 1일 날 공시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2천억이야. 2천억. 그럼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팔아먹은 걸로 봐. 그럼 양도세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려고 만든 법이야. 옛날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낮으니까 안 팔아. 그럼 안 팔면 세금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취득 시기를 앞당겨 주는 거야. 어느 날짜로?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어떤 자산? 1호 자산. 세 가지만. 주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숫자가 뭐다? 8485야.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세 가지는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뭔 뜻이다?
취득가액을 높이겠다 그 뜻이에요. 높여서 양도세를 줄여주겠다. 왜 수많은 숫자 중에 84야? 이 84년부터 기준시가가 고시됐어요. 정부에서. 공시가격이 기준시가가 만들어졌다고요. 2회부터. 그러니까 8485예요. 8485. 자, 이렇게 해서 취득시기, 양도시기 끝났네요. 자, 넘어가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취득시기, 양도시기 왜 필요해? 보유기간 따지려고. 뭐만 정리하면 딱 끝나는 거야. 이것만, 일반적인 거. 이것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한 줄씩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원칙이 뭐다? 대금청산일. 사실상이다, 계약상이다. 사실상. 불분명하거나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접수일로 가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해서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날짜 따질 때는 제외하고. 왜 제외한다? 빨리 거두려고. 가액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양도세를 포함한다. 왜? 많이 거두려고. 그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딱. 그리고 장기할부는 대금청산일 전에 양도세를 빨리 걷겠다. 인사, 중빠른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 결정됐네. 그럼 결정됐으면 이제 세금을 과세한다 가정하면 이제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죠. 자, 여러분들 입문서 498 그 박스는 별 딱 붙여요. 일단은 기초과정에서 식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계산 구조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 식을 알아야 된다. 식. 절대로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하고 끝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암기하면 금방 까먹어요. 거기 나와 있죠? 화살표 나왔잖아요. 자, 맨 처음 출발이 뭐다? 양도가액이 결정됩니다. 양도가액이 뭐다? 양도하고 받은 대가야.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총 받은 돈. 4글자로 양도가액. 5글자로 총 수입금액. 이게 번 게 아니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다. 4글자로 양도가액. 5글자로 총 수입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번 게 아니잖아. 비용을 빼야잖아. 10억을 넣기 위해서 경비가 들어가지? 비용을 빼줘야 돼. 그래서 가장 큰 비용은 뭐다?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빼는 거야.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을 빼는 거야.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 양도 비용을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요? 양도 차익이 나와. 이익 나면 양도 차익. 손해나면 손해났다. 양도 차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세 가지를 합쳐서 필요경비라 그래요. 그래서 필요경비는 세 가지예요. 이렇게 빼도 되고 합쳐서 빼도 되는 거야. 필요경비. 그 다음 취득가액을 빼고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기타. 기타는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필요경비.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취득가액 빼고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기타 필요경비. 책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기타 필요경비가 나온 거예요. 그럼 기타 필요경비는 뭐와 뭐를 합친 거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합친 거예요. 양도비용.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익 나면 양도 차익, 손해 나면 뭐라 그런다? 양도 차손.
양도차익 구하는 공식 몇 개라고? 3개. 이렇게 빼도 되고, 빼고 합쳐서 빼도 되고, 한 방에 빼도 되고. 양도차익 구하는 공식은 몇 개? 3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도 되고, 빼도 되고, 이거 빼고 합쳐서 빼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필요경비가 8억, 예를 들어서 4억이야. 그럼 양도차익은 얼마가 나와? 6억. 이렇게. 그럼 6억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6억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이 6억을 뭐라 그래? 이거를 경제용어로 명목소득이라 그래. 명목소득이라 그래. 이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차익이라 그래. 그 명목소득이 뭐야?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지 아니한 소득을 얘기해.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옛날 그대로잖아. 항상 양도세는 옛날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해요.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그대로잖아. 그래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 안 해줬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뭐라 그래요? 분양가격이 취득가액이에요. 그래서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했지? 또는 방 확장 공사를 하는 게 자본적 지출액이야. 내 아파트 자본은 뭐다? 자산이 늘어나는 지출이야. 자본적 지출액. 그럼 팔아먹을 때 양도비는 대표적으로 뭐야? 중개보수야. 취득할 때 분양가격이 뭐야? 취득가격. 발코니 확장 공사를 했다. 샤시를 다시 했다. 알아들었나요? 등등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거를 뭐라 그래? 자본적 지출액이야. 그 다음 양도비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중개보수. 요즘 중개사 돈 잘 버네요. 그죠? 아파트값이 엄청 뛰었잖아. 근데 중개보수는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지. 아주 그냥 고소득자예요. 능력 있는 분들은. 고소득자예요. 고소득자. 자, 이렇게 해서 6억 남았잖아. 명목소득이에요.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그대로잖아. 여기다 세율을 곱하면 폭탄 맞아. 그래서 뭐를 빼주는 거야?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야. 글씨 잘 봐야 돼요, 이거. 장기보유.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은 특별히 물가 상승분을 공제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야 뭐다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원칙은 장기 보유는 딱 하나만 알아. 원칙은 3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해줘. 1, 2년은 안 해줘. 그래도 보유기간을 따진다는 거예요. 3년 이상 보유해야 돼. 그리고 잘 봐. 뭐만 해줘? 토, 건, 조. 3가지만 해줘. 양도세 과세 대상 중에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토지, 건물. 그 옆에 뭐가 나왔어요? 조합원, 입주권. 3가지만 해줘. 그리고 미등기는 투기권 안 해줘요. 등기돼야 돼요. 등기대상은. 그래서 반드시 뭐다? 등기대상은 등기되고. 그래도 기초는 이 3가지만 알면 돼. 일단은. 등기되고 미등기는 안 해줘. 뭐만 해줘? 토, 건, 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왜 조합원 입주권을 왜 해줘? 원래 집이었으니까. 원조합원만 해주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원래 집이었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분양권은 안 해줘요. 투기 목적 안 해주는 거야. 3년 이상 보유. 이게 장특공제야. 그럼 장특공제를 계산하니까 5천만 원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럼 이제 물가상승분을 뺐지? 자, 빼면은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온다. 드디어 뭐가 나와? 번개 나와. 실질 소득이 나와. 소득이 번개야. 물가상승분을 빼줘야지. 이게 번거야. 실질 소득.
이 실질소득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금액이라 그래. 양도소득금액, 실질소득. 이게 번거야. 그럼 여기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 양도소득 기본공제 나와 있지? 그래서 소득별로 연 얼마를 공제하는 거야? 250만 원. 250만 원. 근데 이 부동산을 팔 때마다 교통비 들어가지? 교통비, 통신비 들어가지? 음식도 사 먹어야지? 최소 뭐다? 250만 원은 경비로 썼을 것이다. 이게 뭐다? 이게 뭐야?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나온다, 이제. 이게 이제 뭐를 빼야 돼,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는 연 얼마를 해준다? 250. 기초공제야.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낼 때 부모님 공제, 자녀 공제 받지? 이것도 기초공제가 있어. 기본공제. 그래서 이 양도세에서는 기초공제라 하고 기본공제, 소득별로 연 얼마를 해준다? 250 정도. 250을 해준다.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이 나온다. 자, 과세표준은 결국 몇 번 계산해야 돼? 1단계에서 양도차익, 2단계에서 소득금액, 3단계에서 과세표준 3번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양도차익 구하는 공식, 양도소득금액 구하는 공식, 과세표준 구하는 공식 끊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뭐를 곱한다? 세율. 이번에 세율은 뒤지게 복잡해요. 이제 내년부터는 세율을 곱하면 마지막이 뭐가 나온다? 산출세.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뭐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신고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미리미리 하는 게 뭐다? 예정신고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가 있다? 확정신고. 그래서 양도세는 미리미리 신고하는 게 예정신고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가 있다? 확정신고가 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양도세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일단은 뭐를 정리해야 돼요? 계산 구조를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 번 거에서 차감하는 게 이거를 벌기 위해서는 기본비용이 들어가지 250. 이게 기본공제는 어디서 뺀다? 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서 뺀다? 양도차익에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야 된다? 필요경비, 식을 알아야 된다고요. 맨 먼저 빼는 게 뭐야? 필요경비. 두 번째 빼는 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 번째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그러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럼 세율을 곱하면 되는 거고. 자, 식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네요. 식 정리 꼭 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OX로 한번 답해봐요. 칠판 보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잘 들어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항목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다. OX. 다시 한번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항목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다. OX. 얘가 이걸 물어봤지. 맨 마지막 빼기 이거지.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이해를 답해야지. 이해를 물어볼 때가 이게 답이요.
다시 과세표준 계산시 뭘 물어봐? 이해를 물어보잖아. 맨 마지막으로 공지하는 항목은 이해를 답하고, 이해를 물어볼 때는 이해를 답하는 거예요. 이해를 물어볼 때는 이해를 답하고. 알아들었슈? 자, 그럼 여기 봐, 이제. 그럼 이제 기초는, 일단은 식을 정리해야 돼, 식을 알고 1월달로 와야 된다고요. 자, 그럼 양도 차익을 이제 들어가야죠. 자,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2가지가 있다. 원칙. 그럼 뭐가 있어? 예외. 자, 양도세 뭘로 구해? 원칙을 실거래가액으로 구하죠.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액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실거래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하도 세금 띄어먹으니까. 그래서 원칙은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어라.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어라.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치지? 이거를 뭘로 적어라? 실지거래가액, 즉 실지비용을 적어라 이거지. 이렇게 하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2가지는 세무서에 뭐를 제출해야 돼?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거라고요. 실거래했다고. 그럼 이 2 녀석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면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증빙서류, 금융거래를 한 증빙서류예요. 이런 서류를 제출해서 계산하는 게 실거래가액이라고요. 원칙이. 그래서 꼭대기 나왔잖아요. 498. 여러분들 책에는 없네. 이렇게 실거래가액으로 구해요. 서류 제출하는 거. 서류를 제출해야 돼. 그래야 세무서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들어가. 근데 잘 봐요.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돼. 이게 인정을 못 해. 이렇게. 이 단어가 들어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매매계약서를 제출을 안 해서. 그리고 증빙서류가 제출하는 엉터리야. 그럼 인정을 안 해.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됐다. 엉터리야.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확인이 안 되지? 매매계약서가 없어.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잘 들어요. 추계, 결정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간다? 추계. 어떨 때 쓰는 거야?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돼. 매매계약서가 확인이 안 돼. 증명서류가 확인이 안 돼. 매매계약서가 엉터리야. 인정을 안 해줘. 증명서류가 엉터리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럴 때 정부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한다? 추계결정. 그럼 우리는 기초는 뭐만 알아야 돼? 순서만 알면 돼. 순서. 막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가액 순서는 뭐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저건 어려운 용어예요. 그리고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 확인이 안 될 때는 순서가 뭐다? 매, 감, 환, 기, 기준시가. 이 순서가 3번 출제됐어요. 매가 뭐다? 매매 사례가액.
인간 유사 지역의 매매 사례가액을 적어주고 감이 뭐다? 감정가액을 적어주고 순서야 순서. 환이 뭐다? 환산 취득가액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뭐다? 매, 감, 기. 뒤바뀌면 틀려요. 매매 사례가액.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액.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정부 결정가액 기준시가. 제일 큰 거 순서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1순위가 매매 사례가액, 2순위는 감정가액,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환산 취득가액. 이게 포인트입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는 쓸 수가 없어요. 최근 거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만 쓴다.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기준시가야. 순서 구체적인 거는 책으로 보고 하자고요.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적었으면 이 두 녀석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필요경비죠? 필요경비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계산공제한다. 계산공제한다. 계산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어떻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물건별 공제율. 그러면 추계 결정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이 나온다. 자, 매감, 환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이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계산공제한다. 대충 계산하라 이거지. 영수증 필요 없다. 대개계차야. 법에 의해서 공식이 뭐다? 취공이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은 부동산은 3%만 알면 돼. 3% 공제받아.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야. 그럼 3%지? 그럼 1억에 3%면 계산공제액이 얼마야? 30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자, 저기서 잘 봐요. 잘 보라. 일단은 첫 번째는 계산 구조, 식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거 원칙은 뭘로 구한다? 진짜. 실거래가액으로 구한다고요. 원칙은. 그러나 실거래가액 그리고 뭐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이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을 못하지? 엉터리. 인정을 못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한다? 추계 결정. 그 순서를 알아라. 양도가액 순서는 매, 감, 기. 취득가액 순서는 뭐다? 매, 감, 환, 기야 순서가. 그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뭐다? 계산공제를 해줘야 돼. 이건 짜가니까 이쪽은 뭐야? 진짜야. 이쪽은 짜가돼 법에 의해서 추계 결정하는 거예요. 또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계산공제. 공식이 어떻게 된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부동산은 3% 공제해줘요. 1억이라면 계산공제액은 얼마? 300만 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감기나 매감만기나 계산공제는 어떨 때만 쓰는 용어다? 추계 결정할 때만. 자,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프린트 한번 꺼내봐요. 자, 두 번째 시간 배운 거 정리 좀 하자고요. 뭐 배웠다? 양도 또는 취득식이 왜 필요하다? 보유기간 따질 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어떻게 따져?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 세 글자로 취득일 양도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뭐다? 대금청산일. 그래서 이 대금청산일이 원칙이야. 원칙. 등기접수일은 뭐다? 예외다. 이렇게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죠? 그럼 이 대금청산일은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절대로 계약상은 속이니까 안 써요. 그리고 포인트는 양도세와 양도세, 부가세를 누가 부담?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뭐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어디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다? 대금 청산한 날. 양도일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제외한다. 어디에서? 대금 청산일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양도 가액을 물어볼 때는 포함합니다. 대금 청산일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 시기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양도 가액에는 포함해.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불분명하거나 빠를 때는 등기접수일. 그리고 장기할부는 소, 인, 사, 중 빠른 날. 배운 것만 해요.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조심해야 돼. 증여 받은 날. 절대 계약이라면 안 돼요. 자, 허가를 받았을 때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무허가는 사용 승인 못 받지?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배운 거. 자, 배운 거 뭐다? 환지받은 토지. 배웠잖아. 배운 것만 하세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권리면적, 환지, 전. 그러나 증가 또는 감소가 들어가면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공법용어.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반드시 다음 날.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다음 날을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이기. 자, 마지막 취득시기 의제. 몇 호 자산? 1호 자산. 1호 자산이에요. 토지. 이거 축자를 지워요. 건물이라 그래. 건물. 축자를 지워. 팔아먹을 때는 건물이라 그래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축자를 지우세요. 몇 호 자산? 1호 자산.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자산이에요. 숫자 배열. 약자가 어떻게 된다? 8485.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몇 호 자산? 1호 자산. 8485.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자, 양도세 계산 구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기초과정은 뭐를 알아야 된다? 식. 이거 식 꼭 기억시. 식을 알아야 돼. 기초는 출발이 뭐다? 양도가액. 총수입 금액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취득가액을 빼고 자본적 양도비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필요경비. 세 가지를 합쳐서 분양가격 빼고 발코니 확장 가격 빼고 중개보수 빼고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세 가지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 양도차익. 손해나면 뭐가 나와? 양도차손. 손해나면. 이익나면 양도차익. 손해나면 양도차손이라고 그래. 손해났다고? 그럼 여기에서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게 뭐라 그랬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에서 빼는 거야. 그럼 실질소득을 뭐라 그래요? 양도소득금액. 실질소득을 양도소득금액. 이게 번 거잖아. 이거를 벌기 위해서 기본비용이 나가지? 기본비용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와? 과세표준. 그럼 여기다 뭐를 곱해? 세율. 곱하면 뭐가 나와? 산출세.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는 거죠. 미리미리 하는 게 예정.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다? 확정신고야. 일단은 기초는 1단계 뭐를 구한다? 양도차익. 2단계 소득금액. 3단계 과세표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2개. 진짜. 이거. 실거래가액, 실질비용. 뭐를 제출해야 돼? 증빙서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돼. 이거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그럼 진짜로 구하는 거예요. 원칙, 실거래가액으로 구해, 실제비용. 알아들었죠? 자, 근데 이게 뭐다? 확인이 안 돼. 또는 엉터리, 인정을 못 해.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을 못 할 때는 뭘로 간다? 추계 결정한 가액으로 세금 계산에 들어가. 추계가 들어가. 그럼 우리는 뭐 알아야 돼? 순서 뒤바뀌면 큰 거부터 적는 거야. 왜? 실거래가액이 원칙이니까. 큰 금액이 뭐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약자가 뭐다? 매감기. 그 다음 취득가액은 순서가 뭐야? 매감환기.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추계 결정한 가액이잖아. 그럼 두 녀석은 어떻게 해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 돼. 대충계산. 법에 의해서.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취공. 계산공제의 공식.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뭐만 알면 돼? 부동산 3% 공제해줘요. 그래서 이쪽은 뭐야? 작아. 이쪽은 뭐야? 진짜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 양도 차익이 나와. 그럼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게 장토공제. 등기된 뭐만 해줘? 세 가지만 해줘. 토, 건, 조. 세 가지만.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3년. 그러나 미등기는 안 해줘요. 등기돼야지. 기초는 여기까지만 하라고요.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요. 오늘은 뭐다? 토, 건, 조. 장기 보유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 등기돼야 돼. 미등기는 안 해줘요. 미등기까지만 하라고요. 그 상가 해줘, 안 해줘? 토지 건물 속에 들어가잖아. 주택도 해줘요. 알아들었나요? 상가도 해줘요.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부동산, 토지 건물을 뭐라 그래? 부동산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다 해줘. 모든 양도자산. 왜? 모든 거 팔 때 기초비용 들어가지? 뭐 빼고 미등기 빼고 다 해줘. 기본공제 얼마? 250만 원. 그 다음 과세표준 나와. 세율이 이렇게 복잡해. 알아들었나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워요. 이거 세율 이거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내년에. 자, 중요한 거는 기초는 뭐를 알아라? 식을 정리하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진짜.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되는 어떻게 한다? 추계, 순서로 구한다. 취득가액 순서는 뭐야? 매감환기. 양도가액 순서는 뭐다? 매감기 해놓고 두 녀석은 어떻게 한다? 계산공제한다. 어떤 공식을 통해서? 취공. 자, 잠시 쉬었다 하죠.